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줄 이야기 토닥톡톡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더 마음이 가고 끌리는 사람이 있죠. 이성에게서도 그런 느낌을 받지만 꼭 이성으로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뇌 연구에 의하면 모든 결정의 7, 80%는 무의식적으로 내려지고 나머지 2, 30%의 결정도 그렇게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나와 닮은 사람입니다. 이를 증명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영국 세인트 앤드류대 인지심리학자인 데이비 패럿 연구팀의 실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의 얼굴을 반대의 성별로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중 가장 선호하는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실험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얼굴은 선택을 한 당사자의 얼굴을 합성한 이성의 얼굴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이끌립니다. 아무래도 자기 얼굴만큼 자주 보고 익숙한 것이 없죠?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인 사람들이 서로 닮은 듯 느껴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꼭 이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요. 나와 닮은 사람일수록 내 편일 확률이 높고,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일수록 내 편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무의식 중에 여기는 겁니다. 원시 부족 때부터 적과 아군을 빠르게 구분했던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이는 거의 본능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균 1.7일 된 신생아에게 각자의 어머니와 어머니를 조금 닮은 여성을 보여주는 실험에서 아기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진짜 어머니에게 시선을 주목했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알아보듯이 우리도 무의식 중에 나와 닮은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호감을 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끌리는 경우, 귀향증후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향 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 명절이 생각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 처음 무언가를 배우고 관계를 맺는 우리 마음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가정이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면서 맺어나가는 인간관계의 기본 틀이 됩니다. 귀향증후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우리는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편안해하고 그것에 이끌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한 가정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의 경험이 너무 싫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했던 가정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무뚝뚝한 면이 싫었는데 막상 츤데레 같은 무뚝뚝한 사람에게 끌린다거나, 어머니의 잔소리하는 면이 싫었는데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처럼요. 또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막상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거나 폭력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정말 폭력적인 성향을 원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끌리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사귀었는데 사실 그 끌림의 기저에 익숙하지만 불행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익숙한 경험이 무의식적 끌림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무의식적인 끌림에 매력을 빼놓을 수 없죠. 첫인상 5초의 법칙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의 첫인상이 단 5초 만에 결정된다는 건데요. 그러니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모, 표정, 목소리, 향기 등을 가꾸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력의 전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외적인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만 같이 있어봐도 깨는 사람이 있고 더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듯이 매력은 외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인식된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당당한 분위기, 고든 자세, 또렷한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상황, 감정을 이해하고 비슷하게 경험하는 능력인데요.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일을 내 일처럼 진심으로 생각하며 대할 뿐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력적일 수밖에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쭉 빠지잖아요.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이는 자신이 괴로운데 억지로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꼭 매력적인 건 아니듯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베푸는 친절일 때 친절함은 진정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내가 끌리는 사람의 모습을 닮으면 되겠죠? 외모는 어렵더라도 표정이나 성격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고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를 발전시키면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무의식적 끌림을 느낄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요. 두 번째, 나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끌렸던 두 번째 이유가 귀향증후군이었죠. 그렇다고 상대의 어린 시절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부합하는 가족상이 될 순 없잖아요. 대신 나의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깊이가 느껴지고 분위기가 남다른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돌본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무의식과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것은 나의 내면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챌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력에 있어서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모두 중요합니다. 외적인 부분이 매력도에 중요하다고 해서 자신의 얼굴을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성형을 하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감이 겉으로 다 드러날 테니까요. 나의 얼굴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나의 모습을 사랑하며 가꾸고 자신감, 공감 능력, 긍정적인 태도, 친절함과 같은 내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